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이루어지는 아동 지원 사업 및 봉사단을 통한 봉사활동이 좋은 예입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맞서 친환경 글로벌 경영 또한 기업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작게는 일반 생활의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넓게는 전 지구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승님, 열심히 하는 기업들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응원해주라고? 그 끝에 가서 응원해주라 하니까 그만 싹 꼬이 부는데. 기업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온 국민이 알아야 되고 인류가 알아야 돼요. 이제는 기업은 무엇이냐 하면 기업은 성장하는 게 기업입니다. 성장. 우리는 장사는 돈 버는 게 장사치예요. 그럼 기업은 성장하는 게 기업이에요. 그럼 성장을 했을 때 기업의 역할이 뭐냐? 네가 성장하는 게 기업입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많이 접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못 사는 사람도 접하고 뭐도 이게 좀 이게 복지 쪽을 많이 생각을 하죠.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 장애자도 좀 만나고 저거 못 사는 사람도 좀 만나고 쪽방도 좀 만나고 뭐 오만 걸 다 만나죠. 이렇게. 다 만나는데 만나는 게 뭐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왜 그렇게 되고 있느냐를 정보를 지금 살피러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못 먹고 살면 왜 못 먹고 살고 있는지를 정보를 살피러 가는 거예요. 이 사회에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이만큼 많단 말이가. 그러면 내가 기업에서 돈 벌어갖고 그거 다 줘버리면 될까? 안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지금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지? 이 시대에 이 환경에 요 코스트에서 못 사는 사람이 이만큼 많아지는 거는 뭔가 안 맞는데 뭔가 사회를 못 해주는 것 같다. 요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기업이고 이 사회에다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왜 그렇게 세금을 많이 받냐? 그렇게 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런 데다가 이런 거 많이 줘야 되니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안 주고 나라가 자꾸 주려고 그러면 나라는 돈이 어디서 날까요? 기업 아니면 국민보겠도에서 자꾸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돈을 잘못 쓰면 국민은 생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업도 생돈을 줘야 되고. 그래서 기업이 다 크면 어떻게 돼? 기업이 다 크면. 기업은 성장하는 거라서 네가 세상이 뭐라 해도 성장을 해야 돼. 성장을 한 기업이 되면 인자 사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성장을 해갖고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성장도 안 한 것이 사회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하면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 기업 힘들어져요. 성장부터 해라. 우리 지식인들은 지식을 갖추며 성장부터 해라. 지독하게 생각을 하고 엄마가 아파갖고 저래도 나는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식을 갖추는 건 중단은 안 하고 그러면서 아파하면서 같이 일해야지. 난 지식도 다 안 갖춘 게 나는 엄마 때문에 학교 때리쳐 아플 거야. 그리고 엄마 뚜엣으로 이제 엄마하고 같이 지낼 거야. 아프니까 뒷바라지 하면서. 그러면 엄마 가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이 들어온다, 못이. 이게 굴곡지가 대못이 돼. 내가 아픈 바람에 내 자식이 공부도 때리치우고 내 똥 받아내니까 엄마는 미쳐 죽어요, 이제. 그럼 갈수록 더 아파지지, 이제. 이게 효도냐? 불효라고 하는 겁니다. 불효. 부모님이 희생을 먹고 자식은 훌륭하게 자라다 오거든요.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는 원리를 찾아가지고
사회를 도와야 되는데 물질로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뭘 한다 그래? 그럼 이게 너무 길게 갈 것 같으니까 답부터 주고 나면은 다른 말도 좀 이해가 빠릅니다. 기업이 다 커서요. 기본은 다 크시면 기업에서 사회에 어디다 얼마 줄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한 군데 주잖아요. 어떤 기업에서 요새 많이 주더라, 좀 주더라, 이렇게 하면 저 못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와요, 이게. 그래, 기업 망할 때까지 내놓으라 그래요. 못 사는 사람은 생각이 단순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갖고 좀 이래 해줘서 이게 소문이 수합시간이 납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단체도 거기 가서 도움 달라 걸 우리도 오르고 이러면 요거 자꾸 주다가 보면 나중에 난 숨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자꾸 주다가 보면은 10군데 주면 그 다음 100군데 와요. 100군데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놓아주면 그럼 1000군데 온다니까. 그러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나 이래 돼 버리면 너 기업 망하는 거야, 이제부터. 욕소리가 들어와, 욕소리가. 준 데는 안 들어오는데 안 준 데서 욕을 한다니까. 요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럼 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데 주지 말고 앞으로 미래는 재단 시대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재단 시대를 열어야 되는 때가 지금 온 거죠. 기업이 조금 이렇게 없는 사람은 이번 연도에는 그 사회를 위해 갖고 우리가 한 5억을 좀 쓰도록 이렇게 하자. 뭐 5억을 재단에다 넣어야 됩니다. 재단에 넣어갖고 이유를 모르면 그 돈이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재단은 뭐 하는 데냐? 이런 분야를 우리가 도울 것 같아.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하는 데가 재단입니다. 연구해가 답을 찾아야 돼, 답. 이분들한테 빵을 주면 앞으로 잘 살 거냐?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바르게 사는 길을 이끌어줘야지 잘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연구하는 재단. 재단은 과거에 우리가 기업이 일어날 때 재단 만들어갖고 뭘 했냐면 장학재단을 제일 많이 만들었어요. 왜? 그때는 우리가 지식을 갖추어야 될 시대니까. 지식을 갖추려고 그래도 행편이 모질해서 못 갖췄고, 나라도 힘이 없었고, 그렇게 기업들이 재단을 열어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주고 저렇게 대주고 하면서 이 나라가 굴러갔던 적이 있어요. 그땐 잘했죠. 자, 근데 어느 시대 가가지고 어느 정도 나라가 힘이 돼서요, 이제 교육부도 바르게 체리졌고, 예산도 바르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국민한테 세금도 많이 걷어서 그런 걸 해주니까, 그러면 정부가 할 때는 정부가 하게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 기업이 돕는다고 하면 정부에서 그쪽에 돈을 안 쓰고 다른 데 써버리거든. 그래서 그런 걸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뭐를 하느냐? 정부가 잘 못하고 있는 걸 찾아가지고 기업이 해줘야 됩니다. 기업은 정부보다 더 높은 데 있는 게 기업이에요. 기업은 정부가 못하고 있는 걸 찾아야 된다. 지금 정부가 힘이 없어 못 찾던, 어떻게 해서 인재가 없어 못 찾던 이런 걸 찾아갖고 기업이 해줘야 된다, 이 사회에. 이게 이제 연구하는 재단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만져야 되는 게 맞냐? 또 이런 거 사회하고 같이 만져서 해줘야 되는 거냐? 그런 거를 우리가 연구하는 조직. 앞으로 미래는 그런 연구재단이 많이 나와야 되는. 뭐를 공치사 한다고 돈을 줘버리면 안 되는. 그러면 당신한테 주던 돈을 다 걷어버립니다. 누가? 하느님이가. 돈을 자꾸 주면, 그러면 그게 아닌데 자꾸 주잖아요. 그럼 너 기업을 걷어버립니다. 그래서 돈 못 벌게. 아닌 짓을 하면 아닌 짓을 못하게 해버린단 말이죠. 환불에 없다고 돈 들고 가서 주면 안 되고, 빵을 못 먹는다고 빵을 가지고 내가 도와준다고 가져가면 안 돼요. 거기에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현장, 못 살고 있는 현장에
내가 그쪽에 가서 조금이라도 살피고 깊이를 알라 그러면 현장에 가서 놀아주면서도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치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도 좀 사들고 가고 이래가 내가 현장에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개를 지금 어떻게 지금 살고 성품들이 어떻게 갖고 이렇게 사는가, 뭐 생각이 어떤가, 너무 이렇게 그런 게 모질되는 게 있으면 그런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현장을 가보고 있는 건데, 그걸 돈을 들고 빵을 들고 뭐 이렇게 다가 집지 준다 그러고 저렇게 사는 사람은 집을 갖다가 되게 잘 살게 지어주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이 집을 못 줘서 그렇게 해놨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살필 줄 아는 기업. 이제 앞으로는 정부가 이 사회를 살피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앞으로 이 사회를 살펴서 기업이 할 일을 찾아가지고 함으로써의 정부가 할 일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세금을 덜 걷어도 되고 기업이 해야 됩니다. 기업이 이 나라의 책임자들이에요. 요거 말을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해야 되겠는데, 이 나라 대통령이 누구냐? 공인이죠. 근데 이분이 간접 공인이에요. 국민한테 월급 받으면서 있는 이게는 내가 성장해야 되는 자리 간접 공인, 아직 완전 공인이 아니에요. 그럼 장관은 간접 공인, 월급 받는 사람, 간접 공인. 그러면 우리가 그때 뭐 총리는 간접 공인,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업의 총수는 완전 공인, 직접 공인이라고 해요. 직접 공인. 그게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든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든 요거는 완전 공인. 기업인은 다 공인이에요. 완전 공인. 그러니까 직접 공인이라, 국민하고 바로 연결되는 공인.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우리 회사에 지금 전무가 있고 상무가 있고 월급 받는 분 있죠? 이건 간접 공인. 사장님은 직접 공인. 그러면 어떻게 돼? 커피숍의 사장님 있죠? 당신은 직접 공인이에요. 공무원이 아무리 높은들 간접 공인인데 당신은 직접 공인이라니까?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공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 자질을 갖추어서 세상에 공인을 나와야지. 그러면 시장에 저 칼치 파는 할머니 뭐 같아요? 직접 공인이에요. 칼치 파는 할머니도 직접 공인인데 장관도 간접 공인이라니까. 당신은 지금 성장하기 위해서 이 조직에 들어가 갖고 있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당신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리예요. 이걸 크게 좀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데, 직접 공인들이 지금 공인 역할을 안 하고 사적으로 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을 바르게 해야 돼. 시장에 가갖고 할머니가 저쪽에 앉아가 채소 팔잖아요. 딱 가다가 딱 쳐다봐. 직접 공인님, 요래 돼야 돼. 참. 그러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직접 공인 아니에요. 간접 공인이에요. 당신들이 거기서 공부를 해 성장하는 자리지. 그건 네 멋대로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근데 칼집 하는 할머니는 지 멋대로 해도 돼요. 걷고 싶으면 지금 당장 걷어도 되고, 이거 만지잖아, 만지지 마. 이래 해도 되고. 왜? 직접 공인이니까. 내 법을 가지고 있다, 내 법. 아이고, 참말로. 공무원은 자기 법이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대로 해가면서 내가 공부하는 자리지. 미나리 장사하는 분이 내 법을 가지고 있다니까. 들썩거리지 마세요.
그는 얼마입니다. 이러고 내한테 말 잘하죠. 공짜로 가져가세요. 공직에서 그 자리에 하면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게. 간접 공인은 그게 안 돼요.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재밌게 좀 공부하면서 나는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이 사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돼. 이해되세요?